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해드릴 저의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군대 다녀올 때까지의 이제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던 내용, 그리고 상담사 분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좀 일찍 깨달아서 되게 주변 친구들하고도, 여성스러운 친구들하고도 뭐 일찍 가까이 지냈고, 그냥 보통 남자애들과도 좀 발전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저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는데, 사실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좀 젊으셨고 여성분이셨고 저를 좀 좋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다가와서 이제 상담을 신청했죠. 그냥 제가 어떤 아이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데 어떤 부분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제가 기대한 거하고는 달랐어요. 바로 저를 그냥 청소년 상담센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제 얘기를 뭐 하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 또 그분들도 내가 무슨 상담을 하려고 왔는지 체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거는 바로 이제 병원으로 또 데리고 갔어요. 병원으로 가서 저한테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에 나와라 라고 하셨는데, 집도 너무 멀고 제가 굳이 저의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안 갔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그 친구와 있었던 일들, 너의 감정들을 종이로 써서 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있었던 일들을 종이에 적어서 냈어요. 그 종이에 적어낸 게 교탁 위에 있었던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뭐 다른 선생님들이 보신 건지 아니면 그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교의 이제 모든 선생님이 알게 되셨어요.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이제 저와 어울리는 모든 친구들한테, 모든 선생님들이 각 반의 아이들, 여성스러운 아이들한테 너는 어린이랑 놀지 마라, 너네끼리 만나지 마라, 너희끼리 만나면 도움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몰래 만났죠. 몰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영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저희 그때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영어 속담을 한 줄 알려주셨는데, 이런 속담이었어요. 같은 색깔의 새끼리 모여든다. 그 속담을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 어린이 주변에 기집애 같은 애들 모이는 거 있지? 그게 다 이런 뜻이야. 유유상종.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 예시 든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랬더니 조용히 다가오시더라고요. 다가오시더니 뺨을 이렇게 확 후려 갈기셨어요.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가서 교실 밖에 서 있으면서 절대 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에 집에 가서는 정말 많이 울고 되게 오랜 시간 힘들어했음에도 그 순간은 절대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니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저는 공개하고 군대에 갔거든요. 갔는데 군대에서는 바로 가자마자 동성애자를 그 관심병사에 넣어요.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 등급이나 우선 넣어서 관심병사가 돼요. 그래서 가서 뭐 이제 간부들한테 상담도 받았지만 군 상담사한테 따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분 표정이, 저를 보는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딱 봐도 나를 싫어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해해,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에 저는 저의 이야기들을 했죠. 뭐 중학교 때 있었던 얘기뿐만 아니고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은 부대에 이제 저랑 같은 동성애자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병사랑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뭐 이성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동료로서 서로 대화하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도 나이가 많았는데 어린 형,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상담사가 형이랑 어울리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상담 시간에 됐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상담가님한테 물어봤어요. 상담가님 왜 그렇게 제가 그 친구와 어울리는 거를 막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특유의 저를 싫어했던 그 표정이 바로 드러나면서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전 지금 말하듯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부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한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었던 약이 있었어요. 그게 한 80알 정도 됐는데 그 부대 내에서 받았던 약들이에요. 뭐 제가 뭐 죽으려고 모아놓은 약은 아니고 그냥 이제 뭐 항우울제, 뭐 신경 안정제, 뭐 수면 유도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약에 의존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아놨었거든요. 모아놓고 있다가 그날 마침 약을 딱 먹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은 동성애자 친구한테. 뭐 별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너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힘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근데 그 저희 간부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밤에 저를 딱 부르더니 나와봤는데 이미 제가 약을 먹은 지 몇 시간 지난 뒤라서 제가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정신이 들었어요. 3주 동안은 저의 기억이 없어진 시간이 돼버렸는데 일주일은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2주일은 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계속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부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나중에 들었는데 친구가 사실 그때 그 간부님이 저희 친구들 번호 이렇게 적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찝찝하니까 전화를 해줬던 거였어요. 3주 동안 그 위세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소화가 돼버려서 정신이 딱 일어났는데 사실 그 전에 상담사님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대에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딱 부대에 돌아갔을 때 사제 상담사라고 그 부대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다른 부대 구역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예 이제 전문 청소년 상담사 분을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저희 이야기를 그냥 똑같이 했죠. 평범하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 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앞에 상담사분이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휴지를 꺼내서 닦아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충격이었다고. 본인이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성소수자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맞닥뜨리게 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하는 게 너무 많이 운대요. 너무 서럽게 우는데 제가 너무 앞에 담담하게 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상담을 맡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 아이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인데 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내가 울고 있고 너가 울어야 될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네가 왜 울어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라는 사실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가 정말 많아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을 뿐. 근데 뭐 성소수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비밀을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편견을 갖고 뭐 다른 사람들이 누설하거나 되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공감해주면 그 상대가 정말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정말 전염되는 정신병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